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더 증가되면서 13.13%의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로 역시 수익률이 증가됐습니다. 7.49%의 수익률로 2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3%대 수익률, 4위는 김정수 전문가 2.78% 수익률로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1%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위는 이재호 전문가, 손실폭을 약간 축소하면서 2.46% 손실 구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이승준 전문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순위는 어제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더 증가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꾸준한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꾸준하게 정말 플러스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좀 욕심이 좀 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조금 더 증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네. 매매도 별로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꾸준하게 좀 지키고 계시는 그 전문가세요. 네. 어제 매매 좀 어제 뭐 매매가 없으셨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별매가 진행되는 게 한 달 단위가 아니라 3개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내년도 1월 달까지 누가 주도주로 치고 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낙폭주들이나 이런 주식들이 어쨌거나 순환매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정도로만 해서 좀 어쨌거나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외에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를테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낙폭카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한두 종목 정도로 좀 제한을 좀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좀 플랜을 짜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포트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정수 전문가의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김정수 전문가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S 반도체 17% 비중을 싣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15%대 비중입니다. 수익률도 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26% 비중, 또 LG가 27%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이고 나머지는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두 종목은 이제 제가 내년도 주도 섹터로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지수사 쪽에서는 LG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정도를 좀 후보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좀 더 거래 대금이 좀 꾸준히 유입이 됐었으면은 이쪽에 대한 비중이 아마 40%까지 좀 늘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제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7, 8% 선 정도로만 1차 정도로 좀 비중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금은 좀 트레이딩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SS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표,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들을 좀 매매 회전을 좀 시키는 게 좀 수익률의 제고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보고 있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비중 좀 더 강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다면 매매 회전율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겠네요. 매매는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다수의 일반 투자가들이 다 고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들 많이 회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본전이거나 매수가 대부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시장이 주도주였다,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물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저는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트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순위를 앞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전문가에 대한 순위도 뭐 순식간에 바뀔 걸로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포트를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여부. 둘, 현대차 기아차 전고점 돌파 여부. 셋, LG화학 33만 4천 원 돌파 안착.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여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3개월 만에 2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순항을 할지 아니면 또 이천선 부근에서의 공방전이 펼쳐질지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인데 어떻게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바로 안착하기보단요, 한두 차례 좀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안착되는 과정이 이후에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수가 2002에 안착이 됐지만, 그 종가, 고가 형태로 만들어진 네. 거고요. 동시 효과 때 삼성전자를 한 10,000원 정도 올리면서 거래 대금도 실질적으로 5조 8천억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 오늘 시장은 좀 약세 출발이 될 걸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인위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요거를 안착한 시도가 좀 빠르게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좀 그 쉬는 과정을 얇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저항 구간들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뭐 공방전 속에서의 그 가격 조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이시군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자동차 주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전고점 돌파 여부. 지금 뭐 지수는 2000선 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12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식의 포인트는 항상 그겁니다. 현재 보이는 거를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를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포트를 구축할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는 그 기아 자동차를 대표로 56,000원, 5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좀 싫어하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강세 기조를 보였던 주식들, 주도 섹터들이 11월 말부터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서 올라왔었던 게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자동차나 뭐 기아 자동차나 모비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반등 나오면서 화학, 철강, 조선주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반응을 하지만 이제 12월 연말이 되고 내년도 1, 2월 달이 되게 되면 실적 시즌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모멘텀을 두면서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쉬면서 아래에 있는 주식이 올라오면서 만나는 순간 변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저는 점점 더 오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차트를 보시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거의 2주간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 이 녀석 한 녀석하고 낙폭과대 주식들이 이제 하나둘씩 반등을 하면서 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수는 상승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강하게 끌어올렸던 자동차들이 시장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계속 옆으로 쉰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린다든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간다든가 또는 여기서 좀 더 매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횡보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 중 가운데서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전고점을 아주 이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모닝 아침 그 네. 12월 산타레를 뭐 보여준다시피 전고점을 일단 넘어섰어요. 그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럼 이런 녀석들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조정이 좀 얇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고점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매물 소화 과정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완성차가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주들이 과연 그동안에 많이 비축을 했던 이 에너지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33만 4천원 돌파 안착. LG화학 순항하고 있죠. 뭐 22만 8천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33만 원대까지 올라선 그 상황인데 특히 네. LG화학을 보고 계세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기준을 이제 업종 기준가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 이런 좀 기준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엔 제가 LG화학을 이런 말씀을 드렸죠. 31만 4천 원과
33만 4천 원에 대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를 58,500원을 제시를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돌파가 되었을 때 순환매가 확산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31만 4천 건이 유지가 돼야지 화학 대장주가 차트를 딱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이제는 33만 안착이 돼야지 나머지 화학, 철강, 조선을 비롯한 이런 후발 섹터들이 추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 수화가 좀 얕게나마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일단 동시효과 때 전에 나왔던 물량 자체가 약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저는 좀 약세 출발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 IT 부품주들 있죠. 뭐 파트론이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전자와 함께 손잡고 나 주도지야라고 소리쳤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좀 매를 좀 맞았습니다. 상당히 아팠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 급하게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이제는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느냐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도주들이 추가 상승 랠리가 좀 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가, 요거 좀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낙폭가대 주식들 가운데 그 OCI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NC소프트 가장 약했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좀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순환매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좀 편입을 좀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지금 이제 항공주 정도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섹터가 좀 더 추가 목표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매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코스닥도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도 대장주 섹터 쪽으로 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주식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서울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IT 주도주들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또 수익 많이 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일정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